부산 동남권 의료원의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한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그녀는 평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인 남편 박성호가 건설 현장에서 자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온 지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올린 핸드백을 꽉 쥐고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드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환자 들어갑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의료진들이 휠체어를 밀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한 여성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의료진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걱정과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가 휠체어에 누운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그 여성의 목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장 칼라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목의 왼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별이 피부에 새겨진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흉터였습니다. 정희의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 모양 흉터. 20년 전 5살 딸 이서영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 별 모양 흉터는 절대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자 그 여성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던 서영이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온 가족이 미쳐서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날. 서영아. 정희의 입술에서 딸의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20년간 매일 밤 불러왔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응급실 쪽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정말 서영이라면?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20년간 품어온 희망을 또다시 산산조각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들어서자 그 여성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서영이와 같은 눈매, 같은 코 모양, 같은 입술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이 많이 아픈가 보네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열이 나고 토를 해서 급히 왔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외국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뭔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의사시군요. 정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미국 시애틀에서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3개월 파견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미국 분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릴 때 입양되어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살 때였으니까 한국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때 입양. 정희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이가 사라진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정희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서연이 이상한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이 더 걱정되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했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목에 있는 그 흉터?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가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 모양 흉터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영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영이구나. 서연이 정희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당신을 모르는데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사라진 내 딸 서영이야. 그 별 모양 흉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신이 없어요. 제 아들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녀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희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정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20년 전 7월 15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라졌어. 이서영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목에 별 모양 흉터가 있는. 서연이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려서. 그럼 정말. 정희의 눈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니? 바다? 모래성? 그날은 정말 더웠고 넌 분홍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 서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 따뜻한 모래,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시죠? 의사 선생님이 찾으세요. 서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가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지금 아들이 우선이에요. 정희는 서연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을까? 하지만 그 별 모양 흉터는 절대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급성 백혈병이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다니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서연이 고개를 묻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골수은행을 통해 찾고 있지만 HLA 일치도가 높은 기증자가 필요한데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정말 내가 당신의 어머니라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연관계라면 적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의심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한동안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정희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오직 당신과 지훈이를 위해서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시고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워요.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성공한 의사라는 걸 알고 그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이요? 저도 집이 있고 남편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한테서 뭘 바라겠어요? 서연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희의 옷차림을 다시 살펴보니 고급스러웠고 손목의 시계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한테? 서연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20년간 찾았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찾는 꿈을 꾸었어요. 경찰서도 수없이 갔고 사설탐정도 고용했고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당신을 만났어요. 그 별 모양 흉터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서연이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이서연이고 성공한 의사예요. 한국어도 서툴고 그래도 괜찮아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훈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바로 그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시죠? 서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확진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입양하라서 혈연 관계를 찾기가. 의사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분은? 정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신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희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저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적입니다. 모녀 관계라면 HLA 일치 확률이 25% 정도 되거든요. 일단 검사부터 해보시죠. 하지만 의사가 정희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입니다.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골수 채취는 고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전신 마취도 해야 하고 합병증 위험도 있고요.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8세 기증자의 경우 수술 중이나 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사부터 해보시죠. 어르신.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서연 씨.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훈이가 가장 중요해요. 검사를 해보고 적합하면 그때 생각해보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HLA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건데. 정희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바다 냄새라든지 모래성이라든지. 서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게 있어요. 바다와 모래성, 그리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잘 들리지 않아요. 뭔가로 시작하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부터 받죠. 1시간 후 두 사람은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딸이라면 왜 저를 찾지 못하셨을까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일을 말하자면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4년 7월 15일이었어요. 여름휴가로 온 가족이 해운대에 놀러 갔었죠. 서영이가. 당신이 5살 때였어요. 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서영이가 아빠와 모래성을 쌓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을 사다 주겠다며 뛰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에 찾으러 갔는데 온데간데 없었어요. 분홍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작은 몸집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후에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정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말하기를 그 시기에 불법 입양 조직들이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아이들을 빼돌리는.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로. 바로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보호자님, 남편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어요.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당연히 가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훈이 곁에 있을게요. 정희가 중환자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04년 7월 15일 해운대 해수욕장. 5살, 분홍색 수영복. 서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모래, 짠 바다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서영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하지만 20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많이 약해요. 정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만약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면 왜 입양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불법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해외로 팔아넘기는. 하지만 저를 입양한 부모님들은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류는 위조할 수 있어요. 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관리가 허술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믿기 어려워요. 제가 정말 납치당한 아이라니.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시죠? 아이가 깨어났어요. 서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정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이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서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지훈아. 나는 정희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때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HLA 검사 결과.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치도를 보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혈연 관계가 아닌 경우 HLA 일치 확률은 수만 분의 1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경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개 항목 중 5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 일치도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혈연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녀 관계가 맞으신 것 같네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영아, 정말 우리 서영이구나.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DNA 검사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DNA 검사?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HLA는 이식 적합성을 위한 검사이고 DNA 검사는 친자 관계를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서연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납치당한 아이라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는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상태가 위급해서 골수 이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골수 이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해야 합니다.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서연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68세의 골수 채취 수술을. 괜찮아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령자 골수 채취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마취 합병증,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전 세계 골수 은행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엄마라면 2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또 잃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약속할게.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의 상태가 너무 급해요.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연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아들의 생명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을 도우려는 낯선 여성의 안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정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기다렸는데 지훈이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님의 나이를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를 사용하고 채취량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좀 더 안전한가요? 서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위험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주세요. 어머님, 서연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어느새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불렀어? 서연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희를 어머님이라고 부른 것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아.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너는 내 딸이야. 지훈이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정말 엄마의 엄마예요? 서연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지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와, 정말요? 지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저한테 할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그토록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만약 정말 모녀가 맞다면.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의사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모레 골수 채취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 곁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약물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 20년 전 해운대에서 실종된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일까?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냄새, 따뜻한 모래,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서영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음 날 오전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지훈이의 병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아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민우 교수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서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희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제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영아, 우리 서영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이 맞아요? 그래. 정희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우리 딸. 서연이 정희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정희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만났다는 거야. 지훈이가 침대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울고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고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이분이 정말 엄마의 엄마셔.
너의 진짜 할머니야. 와.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널 꼭 낫게 해줄게.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지만 수술 일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골수 채취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술 전 검사와 준비를 해야 해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남편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대. 함께 가볼래?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어요? 지훈이가 신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와 지훈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박성호가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많이 걱정했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야.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호가 서연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서영이야. 우리 서영이를 찾았어. 박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까지 다 끝났어. 확실해.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성호가 서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5살 서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영아, 정말 우리 서영이구나. 박성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박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성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아. 아버지, 죄송해요. 2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박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훈이가 휠체어에서 박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성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네, 지훈이에요.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7살이고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아버지, 저 아픈데 할머니가 낫게 해주신대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의 백혈병, 골수이식의 필요성, 그리고 내일 있을 수술까지. 박성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68세에 골수 채취라니. 너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여보. 정희가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지훈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박성호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수술을. 너희들 걱정은 고맙지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과 손자인데 이런 일로 잃을 수는 없어. 박성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최고의 의료진으로 해달라고 해. 이미 부탁드렸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님, 수술 전 검사 시간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갈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검사실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원래 이름이 서영이었나요? 응. 이서영. 예쁜 이름이지?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이. 서연이 자신의 원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서쪽영, 서영. 해가 지는 서쪽에서 영원히 빛나라는 뜻이야.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야. 검사실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담당이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정희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급히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정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간호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검사실로 들어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고 심장에도 부정맥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수술이 위험한가요? 더 위험해졌습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희가 검사실에서 나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서영아. 정희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너를 찾았는데 지훈이까지 잃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로.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님의 현재 상태로는 전신 마취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전 세계 골수 은행을 다시 검색해 보거나.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의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늦어질수록 생존 확률이 줄어듭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어머니. 서연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아, 들어봐. 정희가 서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68년을 살았어.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지훈이는 이제 겨우 7살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와 지훈이가 행복하게 살면 돼. 정희가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합니다. 두 사람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부분 마취로 최소한의 골수만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위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채취량이 적어서
이식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성공률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보통 90% 정도인데 7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택하면 지훈이의 생존 확률이 줄어들고 지훈이의 안전을 택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집니다.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서연이 결정했습니다. 안 돼. 정희가 반대했습니다. 지훈이 성공률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어머니, 제발.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서영아.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손자를 살리고 싶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수술 중에 제가 계속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의사니까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참가는 가능합니다. 정희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어머니. 서연이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할게. 정희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지훈이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박성호도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지훈아. 정희가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수술을 받을 거야. 할머니도 아파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지훈이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지훈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6시 정희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서영이를 잃었던 그 바다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도 잠 못 잤구나.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돼서요. 서연이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너를 찾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 아침 7시 30분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수술 침대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수술 침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꼭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서영아.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박성우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박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지훈이가 작은 주먹을 쥐며 응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술복을 입고 관찰 구역에 섰습니다. 부분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희의 의식은 깨어 있었지만 하반신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전혀.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랑 지훈이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정희의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정희의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또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영아. 정희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잘 부탁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골수 채취가 완료됐습니다.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정희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박성호와 지훈이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정희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그때 다른 수술실에서 지훈이의 골수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정희가 기증한 골수가 지훈이에게 이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연은 복도를 오가며 두 사람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어머니와 아들 모두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지훈이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수이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담당이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정착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지훈이가 괜찮아요? 네. 앞으로 2주 정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순조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연의 시선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중환자실 담당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성우가 휠체어에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내에 의식을 되찾지 못하면 의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박성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그날 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은 채 계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질까? 지훈이가 회복실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야.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되고 4시가 되어도 정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서연이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모니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아. 네, 저예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 정이가 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골수이식이 성공했어요. 서연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간호사가 박성우를 불러왔습니다. 박성우가 휠체어를 타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박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걱정했지?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박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살렸는데 뭔 소리야. 의사가 들어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이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층 병실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완벽하게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보기 드물어요. 정희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지훈이의 병실을 찾아가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미국에 안 가도 돼요? 지훈이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해보지 못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지? 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어요. 시애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훈이 학교도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너의 진짜 집이야. 아버지. 서연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연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엄마 일이 있잖아. 엄마도 한국에서 의사하면 안 돼요?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희와 박성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딸과 손자가 한국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요? 우리 회사에서 의료 사업도 하고 있거든.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병원을 새로 지어서 내가 원장을 해도 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면 돼.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천천히 해도 돼. 서연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과 한국에서의 가족.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이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뻐. 지훈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서연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지훈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의 진짜 집이잖아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고민 중이야. 엄마가 행복한 곳에서 살아요. 지훈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희와 박성호를 찾아가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다시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박성우가 기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 제가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천천히 적응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한국 문화에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정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서연과 지훈이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워가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부산 해운대구의 새로운 소아과 전문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병원의 원장은 이서연, 아니, 이제는 다시 본명을 되찾은 이서영이었습니다. 서영 원장님, 오늘 개원식 준비 다 됐습니다. 간호부장이 서영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이 흰 가운을 입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개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희와 박성우는 물론 지훈이도 새 교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병원 정말 커요. 지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서영이가 대단하지?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영아, 힘들지 않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껴요.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지훈이는 학교 생활은 어때? 박성우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이제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여기야.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내가 사라진 곳이야. 서영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을 텐데.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 정희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잖아. 지훈이가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모래성 만들어요. 그래, 함께 만들자. 정희가 무릎을 꿇고 손자와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와 서영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만든 모래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었었나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모래성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었어. 정희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래성 만들기 좋아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할머니 손자야.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가족들은 모래성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박성우, 서영, 지훈이.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병원에 걸어둬야겠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잠들었습니다. 서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와 지훈이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셔서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박성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와 지훈이가 있어서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그날 밤 서영은 새로운 집 창문으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정한 귀향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후 서영 아동병원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전문 병원이 되었습니다. 서영의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씨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환자가 정말 많네요. 지훈이가 방과 후 병원에 들러 말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지훈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서영이 진료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정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가족 소개하기였는데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있어서 좋겠구나. 식사 중에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국제의료봉사단에서 제안이 왔어요. 동남아시아 의료봉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데 정희와 박성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일이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갈 예정이야? 2주 정도요. 하지만 지훈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훈이는 우리가 돌봐줄게.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하고 와. 정말요?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이 세계 곳곳에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잖아.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훈아, 너는 학교가 있잖아. 서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게요. 엄마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와요. 서영이 감동받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그날 밤 서영은 지훈이를 재운 후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 하네. 정희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시니까. 서영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랬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인데 날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을 만나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박성우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와 지훈이가 와서 집이 정말 활기차졌어. 그런데 어머니,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위험한 수술을 받으신 것 말이에요. 정희가 손자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혀. 지훈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골수가 지훈이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훈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서영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방에 들어가니 아이가 살짝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께 고마워해야지. 내일 할머니께 꼭 말씀드릴게요. 서영이 지훈이를 다시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뭐래?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내일 꼭 말씀드린다고 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참 예쁘게 자라고 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말입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72세가 된 정희는 여전히 건강했고 76세의 박성호도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정정했습니다. 서영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더욱 성숙한 모습이었고 12살이 된 지훈이는 키도 훌쩍 자라 어머니 어깨까지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훈이가 모래성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정희가 손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래성 앞에 둘러섰습니다. 서영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지나가던 관광객이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영이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네 사람이 모래성을 배경으로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와 박성호가 가운데에 서영과 지훈이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완벽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 지훈이가 가장 잘생겼는걸.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이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현실이야. 박성우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 그리고 엄마. 지훈이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도 고마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줘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바다도 황금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있어요.
지훈이가 애원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 조금만 더 있자.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으셔서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었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지. 운명이라. 서영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날 그 병원에서 만난 것도 운명이고 지훈이가 아픈 것도 할머니가 적합한 기증자인 것도 모두 운명이었을 거야.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를 만날 운명이었던 건가요? 물론이지. 정희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 될 운명이었어. 그렇게 네 사람은 석양이 완전히 질 때까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시작된 곳에서 말입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20년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인연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